네,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저는 모리야마 시장 모리나카스입니다. 이거 일본어 네, 여기까지 한국어로 인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일본어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제 10회를 맞이하는 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 자체국제협회의 한일 공동 세미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저희 모리야마시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방금 최원철 시장님으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주시와 36년에 걸친 자매 도시 결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자치국제협회와는 작년에 저희가 이소영 부원장님께서도 모리야마의 세미나 관계로 와주셨는데 공동 연구를 하실 때 모리야마시에 와주셨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또 저에게 이렇게 발표를 할 기회를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시가현의 모리야마시와는 사실 연고가 없습니다. 도쿄에서 태어났고 자란 사람인데 일본의 행안부에 해당되는 충무성에 입사를 하고 지방자치를 관할하고 있는 기관에 입사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 중앙정부와 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를 파견 근무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12년 전에 모리야마 시청으로 제가 파견 근무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제가 시가현에 이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고 시장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총무성에서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그리고 디지털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 위기관리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폭넓은 분야의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또 2년 반 정도 총리관저에서도 근무 경험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마 대통령실이 있죠. 이렇게 총리관저에 제가 또 파견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본 저이기 때문에 이후에 펼쳐질 종합토론 시간에서도 다양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모리야마시의 개요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리야마시 어디에 있는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아마 시가현이라고 하는 강역자치단체들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일본의 오사카가 이 정도에 있고요. 교토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교토의 바로 옆에 시가현이라고 하는 저희 자치단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현의 특징이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호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남쪽 끝쪽에 모리야마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네, 저희 모리야마시는 인구 8만 6천 명 정도 보유한 공주시보다도 조금 작은 인구수를 가진 마을인데 특징은 교토와 오사카와 대단히 가까운 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대단히 컴팩트한 시티인데요. 이 55평방킬로미터밖에 없습니다. 공주시가 860km평방미터라고 하셨는데 면적이 크시죠. 그런데 모리야마시는 작습니다. 그래서 마을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운영이 수월한 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크게 세 구역으로 저희 마을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철도역이 있는 남쪽 구역은 시가지입니다. 집, 아파트 등등이 질비해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 가시면 비와호에 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호반, 리조트, 관광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전원이 펼쳐지는 밭이 있는 구역입니다. 이렇게 각 구역별로 구분을 한 시정 운영을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작년에 일본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계열에서 잡지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도쿄라던가 오사카, 교토와 같은 1,700 정도 있는 자치단체 가운데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저희가 10위를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시장을 하고 있지만 왜 우리 시가 10위야? 라고 조금 이해를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기록을 했고요. 기쁜 소식인데 저희가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걸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모리야마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공주시가 백제의 왕도였다라고 대단히 구석기 시대부터 이어져 온 석장리가 있는 대단히 유서 깊은 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모리야마시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1900년 전 정도 전에 유적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시시설입니다만은 보이실 거고요. 또 800년 이상 이어진 이렇게 가스배 불꽃 축제라고 해서 태우는 그러한 축제도 있고 저희 역대 총리 중에 우노 총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서 깊은 지역이 저희 모리야마시입니다. 자, 그리고 공주시와는 자매 도시를 체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37년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에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상호 간의 양씨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절단 간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중학생들의 학생 교류도 있습니다. 공주와 모리야마의 중학생 간의 교류도 학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저희 시청으로 와주신 여러분들 사진이 또 나와 있고요. 모리야마 시민홀에서 공주시의 국악단 여러분들께서 찾아와 주셨고 아리랑이라던가 그리고 K-팝과 관련돼서 퓨전 음악을 대단히 아름다운 선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국악단 여러분들께서 연주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이 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가 일단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제가 사전에 준비한 자료가 사실 여기까지였고, 문영 막능 공주시 여러분들께 석장리도 그렇고, 또 백제 문화재도 저희가 견학을 했는데요. 이때 환대해 주신 거 감사 말씀 드린다라고 해서 감사합니다라는 표기를 넣어서 이 슬라이드 끝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감사 인사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모리야마시의 마을 만들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다라고 해서요. 뭘 말씀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모리야마의 특징적인 마을 만들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비화호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관광 진행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타트업 벤처 기업과 관련된 지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관 연계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역의 대중교통이 있죠. 버스, 이 택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비화호를 활용한 관광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화호가 이렇게 남동지로 길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화호 일주 도는 사이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저희는 BYG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출발 도착지라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리야마가요. 그래서 일본은 국토교통성이라는 그 부문이 내셔널 사이클 루트라고 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사이클 루트 를 3개 정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BYG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링을 이제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 나가자라는 생각을 해서 사이클 투어리즘을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주시에 방문을 했을 때도 굉장히 사이클리스트,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화호를 일본에서도 시마나미 해도라고 해서 시마네현과 에히메현을 잇는 바다를 잇는 사이클로드가 있는데요. 그것도 내셔널 사이클 루트 중에 하나로 지정받은 곳입니다. 그곳은 지금 외국에서 타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이 외국 분들이 달리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좀 아쉽게도 이 BYG 비화호를 일주하는 사이클 코스는 외국인 분들을 잘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시가현
비와호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고요. 거기를 자전거를 타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PR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래서 외국인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원어를 대처할 수 있는 매장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힘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와호라는 관광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비와호를 활용한 관광과 관련을 해서 모뉴먼트 비와호라고 쓰여져 있는 기념물이 있는데요. 사진 인스타그램 아니면 SNS용으로 사진 촬영하면 굉장히 잘 나오는 스팟을 만든다든지, 혹은 비와호, 모리야마가 가장 비와호의 가장 좁아진 구역에 있는 것이 저희 모리야마시입니다. 그래서 건너편 쪽을 배를 타면 한 10분 정도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너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루트를 활용해서 어선을 활용을 해서 그 건너편까지 지름길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안을 이제 철인 3종 경기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철인 3종 경기도 지금 5회째를 맞이하였는데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고로 이 철인 3종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그 수영이랑 자전거랑 그다음에 러닝이 있는데 세 개 다는 못하고 저 릴레이 형식으로 세 명이 이제 팀을 꾸려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수영과 러닝은 다른 분이 대신 뛰어주셨고요. 이런 식으로 경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 사우나라고 보시게 되면은 비와호의 호안 지역에 텐트 사우나를 설치해 두고 사우나에서 이제 몸을 덮이신 다음에 비와호에 그대로 뛰어드시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저는 비와호는 일본 최고의 냉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상설 이벤트가 아니라 이벤트가 있는 시기에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와호를 활용을 해서 관광 진흥에 이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큰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원가들 벤처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쿄라든지 교도라든지 오사카라든지 대도시에서는 스타트업 지원책들 그리고 벤처 지원책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모리야마처럼 저희처럼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되는 곳, 그러니까 소규모 도시에서 왜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냐, 벤처 지원을 하려고 해서 뭐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여러 목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 하나는 이 한국에서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계기로 되어서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방식, 행정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10년, 20년 전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행정이 준비한 패키징이 먼저 있고, 행정 쪽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시책을 하겠다, 이런 과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매칭이 잘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굉장히 나뉘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기존의 기업들의 패키지라든지 혹은 기존 기업들의 방식 혹은 저희 행정부의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방식으로는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들과 협업을 해나가는 것, 혹은 그런 기업들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모리야마시 차원에서는 인구 10만 명이 밑도는 시이지만 스타트업 창업가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슬로건은 창업가들이 모이는 도시 모리야마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될 텐데요. 벤처 마인드, 도전하는 의식,
도전 정신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실패하면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뭐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어떤 상태이냐면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따르고 이런 식으로 교육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의 도전을 해보는 것,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 도전 정신, 벤처 마인드를 조성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보시면 제가 스스로 시의 과제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민간 기업들로부터 해결책을 듣는다든지 혹은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서 벤처기업과 협업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참여를 통해서 혹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운들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과 직접적인 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지요. 모리야마 여름 축제, 매년 여름에 개최하고 있는 여름 축제가 있습니다만 인구 8만 6천 명의 도시에 8만 명이 외부로부터 참여를 해주십니다. 8만 명은 주최자 측에서 발표한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몇만 명 단위의 사람들이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 혹은 민간 주차장으로도 그 수요가 모자라서 스타트업 기업에서 보통 민가의 그 정원이라든지 회사의 사옥의 그런 주차장, 빈 곳을 앱에 등록을 시켜서 주차장으로서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요.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을 해서 공공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스타트업과 함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를 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사례인데요. 이런 협업을 통해서 기존의 과제를 해결을 하는 그러한 지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민간 연계 프로젝트 중에서 지금 슬로건으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모리야마를 실증 실험의 장으로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리야마는 교토 오사카로부터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 앞에는 도심부 시가지가 있고 비와 호우는 굉장히 느긋한 어떤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모리야마의 그 지역민들이 기업을 창업을 한다든지 혹은 모리야마의 창업 기업가들 많이 없습니다. 외부 오사카, 도쿄, 교도에 그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실증 실험의 장으로 저희 모리야마시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스타트업을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외부의 스타트업을 불러오는 그러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사회적으로 구현을 하고자 할 때는 실증 실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증 실험을 하고자 했을 때 행정적인 부분과 협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서비스로 모니터를 모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잘 알 수 없는, 잘 알지 못하는 그 이제 기업 모니터 모집이라고 해도 이거 좀 사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시청과 협업을 해서 이 기업이 스타트업 기업이 모니터를 모집을 합니다라고 홍보를 하면 시민분들도 안심하고 이상한 기업이 아니구나, 사기가 아니구나 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응모를 하시게 됩니다. 혹은 다양한 실증 실험을 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활용을 한다든지 혹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어떤 제한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도로에서 뭔가 실험을 하려면 허가를 받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쇼컷으로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스타트업이 다양한 실증 실험을 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행정적인 벽을 뛰어넘는다는
돼 있습니다. 행정적인 벽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 가지 민간과 행정의 벽, 장벽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평성의 장벽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금을 활용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민간 기업과 뭔가 협업을 하고자 할 때 입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기업과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성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사실 대기업만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깨부시기 위해서 민간 연계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장벽이 있는데요. 실적의 장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할 때 그 사용서 안에 사양에 실적이 있는지 비슷한 그 도시에서 이것을 해본 적이 있는가 실적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기업이 모르고 그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사실 새로운 일을 뭔가 하고자 했을 때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와 관련을 해서는 공평성의 장벽과 실적의 장벽, 이 행정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입찰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그 좋은 평가를 받으면 고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결과적으로 잘 안 될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실패해도 괜찮다. 뭐 좋지는 않습니다만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포함을 해서 그것을 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대도시였으면 가능했을 것이 모리야마였기 때문에 못했는지 아니면 애초에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안 좋았던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결과까지도 공평하게 공개를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4가지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은 투표 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선거가 아직도 수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실증 실험을 해보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아이들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 그 학생의 선거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봐서 아이들도 전자투표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선정을 했고요. 또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도라든지 수도관 하수관의 수선이 이미 몇십 년 전에 설치를 한 그 도관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큰 하수관이 터져서 이게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뉴스에 보도가 되곤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땅 속에 그 메워져 있는 도관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소리를 들어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위성 데이터와 그다음에 음향 분석 음향 AI를 활용을 해서 위상 데이터를 활용한 검사는 지금 일본 전국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옆 도시에서도 위성 데이터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모리야마는 여기 플러스해서 음향 분석 AI를 조합시켜서 조금 정확도를 높이자라는 실증 실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마도 한국과도 공통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버스가요. 운전기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되는 가운데 일손 자체가 부족해지고 있지요. 그런 사회의 현상이 있는 가운데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맡으셨을 때 버스에 우선차로 시책을 도입하신 것은 굉장히 멋진 시책이라고 생각을 당시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버스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졌고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버스 이용률이 그다지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커뮤니티 버스도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금 규제로 인해서 막혀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이제 개방을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들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버스는 적자 노선을
더라도 손님 부족하기 때문에 적자이기 때문에 버스를 사업을 그만둔다든지 적자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이제 보전을 해준다든지 그런 시책으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적자학자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라든지 교토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은데 한국도 아마 서울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방 도시에서는 버스 노선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도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고 운전자들도 운전 면허를 반납한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집니다. 버스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한 가운데 모리야마에서는 지금 택시를 수요 응답형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수요 응답형 합승 택시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어떤 시민이든 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65세 이상 분들 혹은 장애인들 혹은 임산부들 작은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에 한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300엔 3,000원 정도면 시내 어디까지 어디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뭐 시청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대중적인 그 행선지에 대해서는 어디를 가시든 300엔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수용답형 합승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좀 오래됐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그래프 이후에도.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이대로 충분한가라고 하면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수용답형 합승 택시는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버스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버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버스를 대신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버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많이 이용하시는 곳, 많이 타시는 곳, 많이 내리시는 곳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가장 큰 수요는 어디 그 의원에 가고 싶다, 아니면 작은 슈퍼에 가고 싶다. 뭐 큰 쇼핑몰은 이제 행선지로 버스 정류장 그 합승 택시로 갈 수 있는데 사실 개인별로 가고 싶은 그 곳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갈 수 없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없었다. 그런 거는 예전에도 없었던 교통수단이다. 핀셋 포인트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은 없었다. 하지만 시민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때 저희는 그 자원봉사 소송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서비스냐고 하면 차량 자체는 시청이라든지 혹은 시의 복지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적으로 이제 무상으로 대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운행 경비, 보험이라든지 그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보험료도 좀 세고요. 그다음에 사무적으로 드는 비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행정부가 담당합니다. 이용자분들께서는 그 자원봉사 운전기사분들을 이제 지역 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시에 데리러 와서 어디까지 데려다주고 그 운행 매칭을 하는 그런 것들은 지역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리야마는 7개 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구역에서 지금 이걸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지금 유지하는 것이 어렵긴 한데 시민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의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가 있지만 세금만 조금 더 드리면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금이 언제나 충족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으로 주민해야 되고, 근데 저희도 준비를 하겠지만 시민분들도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주시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지점에서 시민들과 행정이 협업해서 마련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운전기사분들을 모으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운행 계획
계획을 현지에서 어레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럼 못하겠다. 그것도 시에서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정중하게 거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지역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라는 것을 느껴 주시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절박함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하나의 구역에서는 이미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만큼의 땀을 흘려 주십시오. 그 모델이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그 예산을 다른 곳에 가야 될 예산을 전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행정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자금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노력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통해서 이 자원봉사 소송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리나카 시장님 감사합니다. 모리나카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